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찌끄려 제껴볼 이야기는 붐마이크, 샷건 마이크라고도 불리우는 영화 촬영에 있어서 사운드를 딸 때 아주 그냥 필수적인 마이크인 거죠. 제가 사용 중인 샷건 마이크들과 그 종류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소리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 중인 샷건 마이크는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녀석 아주 그냥 너무 길죠. 얘를 보통 롱 샷건 마이크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롱 샷건 마이크가 뭐냐, 보통의 샷건 마이크 길이는 여기까지거든요. 여기. 근데 얘가 한 뼘이 더 깁니다. 이 한 뼘이 길기 때문에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 멀리 있는 소리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지향성 강도가 더 심하겠죠. 수음 세기도 더 세게 받을 수가 있고, 이거를 평균적인 샷건 마이크와 길이를 한번 딱 대보면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요게 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의 샷건 마이크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로드사의 NTG4 플러스라는 제품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샷건 마이크랑 조금 다른 게 얘가 여기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살짝 보이실란가? USB 단자가 있어서 외장 배터리를 충전할 때처럼 여기 꽂으면은 얘가 내장 배터리로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 보통의 샷건 마이크들은 보통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건전지를 넣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집어넣고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은 48V 팬텀 파워가 작동을 하게 되지요. 48V 팬텀 파워가 지원을 하는 이유는 수음 감도를 위해서 외장 파워로 더욱더 미세하게 떨리게끔 하기 위해서 팬텀 파워를 보통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타스캠이라고 레코더 제품을 많이 만드는 일본 회사죠. 이 녀석도 역시나 이렇게 돌리면은 건전지를 넣는 공간이 이렇게 뿅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전원 파워를 켜게 되면은 팬텀 파워가 당연히 작동을 하게 되지요. 팬텀 파워가 없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 소리도 안 나겠지요.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팬텀 파워가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수음 감도가 컨덴서 마이크보다는 훨씬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소음이 센 공간, 특히 공연장 뭐 요런데 드럼 소리 막 뒤에서 들리고 막 옆에서 기타 앰프 빵빵빵 막 이렇게 치고, 그런 공간에서 수음 감도를 극도로 낮춘 다음에 보컬 입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만 수음을 하기 위한 그런 형태가 보통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불려지는, 뭐 쉽게 노래방 마이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각 샷건 마이크의 뭐 기능들은 뭐 별다른 건 없지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이부스트 아이콘이거든요. 그 샷건 마이크를 블림프라고 해가지고 동그란 거 이렇게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밀폐가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음이 이렇게 세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이제 하이 대역을 이렇게 부스트를 시켜서 샤한 그 느낌을 좀 더 내게끔 하는 그런 기능 되겠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거는 뭐 많이들 보셨죠. 이건 로우 컷이라고 하죠. 로우 컷 한 100Hz 대역 이하를 이렇게 쑥 깎아버리는 거. 그리고 요 마이너스 10dB 이거는 보통 뭐 패드 버튼이라고 불려지는 수음 볼륨을 이 마이크 자체 내에서 이렇게 낮춰버리는 녀석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얘는 이렇게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부 팬텀 파워도 당연히 넣을 수 있고요. 외부 팬텀 파워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 초록색 불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얘는 타스캠 거도 봐보시면은 지향 감도에 대한 아이콘이 있죠. 이 지향 감도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퍼지는 소리만 수음을 잘 할 수 있다 요거예요. 이쪽에서 나는 소리만 들어온다가 아니고, 이거를 영화를 처음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게, 이 샷건 마이크로만 따기만 하면은 저 멀리 있는 소리도 뭐 잘 들리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더 잘 들릴 뿐인 거죠. 다른 여타의 컨덴서 마이크나 다이나믹 마이크에 비해서. 요 아이콘을 그래서 초지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최대한 여기 앞쪽 공간에 있는 소리만 최대한으로 받겠다, 뭐 요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시나 로우 컷 버튼이 있죠. 얘는 한 85Hz 이하를 깎아줄 거예요. 그리고 얘도 전원 버튼이 있고, 그 전원 버튼을 키면은 깜빡하면서 살짝 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테크니카 제품이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롱샷건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제일 많이 쓰냐, 외부 환경에서 수음을 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가음지를 수도 있고, 옆에서 갑자기 막 물소리가 팍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바람 소리가 막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롱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샷건 마이크에 비해서 한 뼘 정도가 더 길기 때문에 좀 더 멀리 있는 소리를 더 잘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봐보면은 요 안쪽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얘는 위쪽으로 이렇게 딱딱 하면은 로우 컷이 됩니다. 각 마이크들을 멀리 떨어져서 혹은 가까이에서 한 번씩 이렇게 녹음을 해보고 그걸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듣고 계신 소리는 타스캠 샷건 마이크로 수음을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가깝게 근접 효과가 나오게끔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녹음을 하시는 이렇게 60도 방향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화 사운드 촬영은 어떻게 한다? 항상 90도로 이렇게, 왜냐면 톤의 일정성을 위하여 60도로 하게 되면은 뭔 일이 벌어지냐, 이거는 샷건 마이크 매뉴얼에도 적혀져 있는 건데 얘가 최대한 노이즈 캔슬링을 해준단 말이죠. 요 구멍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60도로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들어오는 소리까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90도로 했을 때에 얘네가 이 제품을 설계를 할 당시에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완벽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스캠 샷건 마이크를 멀리에서 녹음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음 감도인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스캠 샷건 마이크와 한 거의 2m 정도 떨어져 있을 때의 수음 감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주변에 울리는 소리까지 다 잡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이쪽 배우분의 입과 최대한으로 가깝게,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핀 마이크를 채우는 것을 언제나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마이크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듣고 계신 소리는 로드사의 엔티지 4 플러스 모델의 근접 거리에서의 수음 감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듣고 어떤 판단을 하실지 저는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마이크라던가 프리앰프라던가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취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것저것 두루두루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으셔서 그렇게 녹음을 하시는 것을 저는 언제나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세상에 나쁜 장비는 없습니다. 그것이 내 환경과 맞냐 안 맞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AKG C414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이걸 엄청 좋아하고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맞는 거죠, C414가. 뭐 그런 것처럼 요 오디오 테크니카 이 제품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디오 테크니카 제품이 기본적으로 하이부스트가 좀 이렇게 너무 부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성향이 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는데 저는 좋아하고 잘 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소리가 빠질지를 내 머리에서 예측이 돼서,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중에 후보정 할 때 이렇게 편집을 해야지 하고 예측이 되어지는 제품들이 언제나 저에게는 좋은 결과를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멀리에서 수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2m 정도 떨어진 아까 타스캠 샷건 마이크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멀리서 받게 되는 수음 감도 되겠습니다. 사실 샷건 마이크라는 것이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 사용하시게 될 확률이 짙기 때문에 멀리서 받았을 때의 수음 감도가 어떤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제가 샷건 마이크를 고를 때의 조건이기도 하고요. 샷건 마이크든 뭐 어떤 마이크든 어떤 스피커든 어떤 프리앰프든 SNR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기로 소리를 받을 때에 기본적인 노이즈 플로우가 있거든요. 그 노이즈 플로우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는 선호를 합니다. 물론 비싸다고 해서 SNR이 무조건 낮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옛날 빈티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SNR 수치가 정말 높은 것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좌우당간 저 같은 경우에는 SNR 수치가 낮은 제품을 항상 선호를 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제가 가장 선호를 하는 오디오 테크니카의 AT8035 모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마이크는 오디오 테크니카사의 AT8035 모델 되겠습니다. 근접한 거리에서의 수음 감도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녹음을 한 로드사의 제품과 그리고 타스캠사의 제품과 한번 이렇게 번갈아서 A/B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색다른 또 재미와 즐거움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언제나 그렇게 추측을 한다 하고 있답니다. 이 마이크
마이크들이 제조사별로 그리고 모델별로 질감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들 마이크가 마이크고 그냥 소리만 그냥 받으면 장땡이지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조사별로 모델별로 그리고 프리앰프별로 다 질감과 소리를 어떤 식으로 증폭을 시킬지 그 설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다 다릅니다. 이 재미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디오 매니아가 되시는 거지요. 오디오 매니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패가망신을 한다. 오디오가 정말 돈지랄하기 좋거든요. 뭐만 하면은 그냥 뭐 100만 원 그냥 후딱 나가. 뭐 전선, 구리선인데 뭐 빈티지 구리라고 막 저거 막 몇십만 원씩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빈티지 수제 은납 뭐 이런 거 은으로 납땜을 해. 소리를 위하여. 그 소리의 차이가 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오디오가 재밌기도 한데 돈 먹는 하마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은 오디오 테크니카 AT8035에 멀리서 수음할 때 소리는 어떤지 또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조건으로 한 2m 정도 떨어졌을 때의 소리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릴지 한번 제 영상을 번갈아서 이렇게 탁탁탁탁 클릭을 해가면서 A/B 테스트로 비교를 해가면서 들어보시면은 더욱더 좋은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추측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비교를 해가면서 들어주셔야 제가 광고료라는 것을 쭉쭉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한 0.0000001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도와주세요. 네. 아무튼 AT803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제조사 제품들이 하이 대역이 이렇게 좀 과하게 스쿱하는 게 있거든요. 이 과하게 하이 대역이 스쿱이 되어지는 것이 외부 환경에서, 특히나 샷건 마이크는 블림프라고 그 원형 통에 들어가서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음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하이 대역이 스쿱이 딱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이 대역이 스쿱되어 있는 것이 블림프에 들어가는 순간 밸런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저는 오디오 테크니카사 제품을 최대한으로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선호를 한다라고 해서 오디오 테크니카 제품만 쓰는 건 아니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다 갖다 쓰긴 해요. 왜냐면 질감이 다르거든. 이때 상황별로 다 달라요. 이렇게 확실하게 저 혼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녹음을 할 경우에는 저는 로드사 제품을 쓰는 편입니다. AKG사의 C414 이거 다 라지 다이어프램 이 컨덴서 마이크를 후시 녹음할 때는 얘를 쓰고, 그리고 뭔가 어떤 영화적인 그 라이브함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영화 감독분들이. 그럴 때는 저는 이제 로드사 얘를 가지고 무성 영화처럼 대사 파일만 영화 사운드를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 환경이나 앰비언스나 뭐 룸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들을 따야 될 때 저는 로드사 제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블림프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어떤 보정도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쁘고 깔끔하게 싹 뽑혀지기 때문에 저는 이 녀석을 선호를 하고, 오디오 테크니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하이 대역이 비정상적으로 이게 스쿱이 되는 것 때문에 밸런스가 조금 뭉개져요. 이거를 믹싱을 할 때. 그래서 오디오 테크니사 제품은 스튜디오 녹음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샷건 마이크의 각 소리, 근접 거리, 그리고 멀리서 수음을 할 때, 그러니까 2m 정도 떨어졌을 때의 소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어떤 판단을 하실지 뭐 저는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역시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꼴리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나 추천을 드리는 거는 SNR 수치가 낮은 제품, 가격이 비싼데 빈티지 마이크를 쓰신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SNR 비율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제품을 쓰실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겠죠. 예산의 비율이 한 50만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언제나 SNR 수치가 낮은 마이크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노이즈라도 작게 녹음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후보정을 때릴 생각을 하셔야지, 50만원 이하인데 질감도 챙겨야 되고 뭐도 챙겨야 되고 하면은 그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적을 때는 SNR 수치가 낮은 마이크를,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라도 굉장히 작게 잡히게끔 하시는 거를 저는 언제나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음악하는 정의안입니다만의 정의안이었습니다. 영화 사운드 믹싱 뭐 이런 거, 뭐 후시 녹음이든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봐요.